대선 이후의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격이 하반기가 문제예요. 하락이 나올 시그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테니까 그 전까지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고 관망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 어느 정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 네.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소장님께서는 대선 이후의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대선 이후에 이 2022년에 1년 동안의 가격이 등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아무리 등락이 되도 내가 안 팔면은 그냥 그렇죠. 예 네, 그 아직까지는 주수는 보유가 되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보유가 되고 있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본질에 입각한다면은 이번 대선의 어떤 결과가 집값에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본질에 입각하는 게 더 좋다라는 전제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우선은 대선 이전은 어떤 시장이었냐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쏟아지는 시장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매물이 적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거래가 얼음이 되었어요. 네. 거기에 플러스 대선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관망을 하게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대선이 이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는 매수의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매수의 심리가 움직이는데 거꾸로 대선에서 어떤 큰 방향성을 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는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그 네.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기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대선 공약집을 보면요. 네. 큰 방향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네. 안전진단을 완화시켜 가지고 공급을 속도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법은 바꿀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는 의견을 의회에 물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법 이후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조절들은 바로 네.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면서 네. 속도감 있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한 개만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는 안전진단은 조금 러프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네. 너무 깐깐하게 보지 않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안전진단 진행시키고 통과시켜서 재건축 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은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급에 어떤가요? 늘어난 거 맞아요. 근데 네. 그 늘어나는 게 지금 당장에 늘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조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졌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뿐만 아니라 재초안이라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를 폐지를 하면은 또 속도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폐지는 못해요. 이거는 법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물어야 돼요. 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익이 생기면은 추진이라는 승인 이후부터 준공까지 최대 한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은 네. 그 3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는데 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최대한 50%까지는 내가 수익을 회수해 가겠다. 정부에서? 이런 그건데 여기에서 이 50%라는 거랑 네. 공제의 3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네. 또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변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조금은 더 부담을 줄여주면서 사업성이 우수하게 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방향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 네.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집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앞으로는 공급이 더 빨라질 수 있는 여건이 네. 조성이 된 것 같다. 그렇죠. 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또 뭐냐면은 네. 소규모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활성화하겠다. 소규모 주택.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은 불가피하게 그 요건이 되지 않아서 정비 사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소규모의 주택들도 조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지금 강남까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재건축이 일어난 데가 이미 발생했잖아요. 그쵸. 그 사례가 아리팍, 네. 예, 그것도 이제 재건축이 되어서 최초로 일어난
1억이 넘은 아파트였어요. 네. 근데 이제 강남까지 왔어요. 도심도 이제 재개발을 했고 네. 뉴타운으로 강남도 재건축을 했고 네. 그 다음에는 1기 신도시. 어.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거기 용적률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동네가 사업성도 없고 지금 1기 신도시가 노후화된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향과 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네. 공약이 있었어요. 네네. 이거는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는데 되게 이제 1기 신도시에는 희소식이 돼요. 그래서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이제 1기 신도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분당 정도. 분당. 그 다음에 가성비나 좋고 진보의 폭이 좀 클 수 있는 데가 일산. 그리고 이제 평촌. 네. 그 다음에 삼본. 그 다음에 중동 뭐 요렇게 이제 순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네. 순서를 정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제 기준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네, 건데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들썩거린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방향성이 있네. 네. 그러니까 집을 좀 걷어들여야 되겠네. 근데 거꾸로 살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미스매칭이 생겨요. 음. 매도자는 저 걷어들이려고 네. 그다음에 매수자는 이제 살려고 하고 네. 이러면서 호가를 좀 많이 올렸어요. 미스매칭이 되어서 거래는 지금 조금 되지 않는데 네. 제가 지금 강남이나 이런 현장들을 좀 보니까는 조금 꿈틀꿈틀거려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도 꿈틀꿈틀거리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렇게 심리가 움직이면서 네. 이제 가격들이 조금 스물스물하게 올라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보통 거래가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거래를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거래가 많아지네. 그럼 호가 올려서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호가를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현상이 뭐가 되냐면은 호가는 올라갔는데 거래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심리가 먼저 작용하는 좀 아직 그에 작용을 했고 플러스 공급이라는 부분들도 조금 부족한 양상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플러스 지방선거라는 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한 3가지 정도 그 이상 혹은 또 변수 요인들이 있겠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호가가 올라가는데 매수세가 좀 붙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비싸네. 네. 좀 들어가는 거 좀 조심스럽다. 이런 좀 시장의 양상도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나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겠어. 네. 근데 살려는 사람들은 네. 이 가격 주고 못 사지.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인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팔려는 사람이 그래 싸게 팔자라고 될지 네. 살려는 사람들이 그래 이 가격에 사지 뭐 네. 라고 될지는 지나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하반기가 문제예요. 하반기? 예. 올해 말 네. 하반기. 네. 하반기가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이 6월 1일인데 그 6월 1일이 또 보유세가 네. 이제 확정되는 날이거든요. 맞아요. 작년에도 5월 달까지 해가지고 네. 매도하신 분들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지자체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개발하는 거, 정비 사업을 하는 거. 근데 지자체 끝나고 확정이 되면은 방향성이 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7월 달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유통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또 몰려들 수 있는 네. 시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반기 이번 2020년 하반기에 매물이 너무 없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모든 그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된 6월 1일 이후부터는 네. 지금보다는 본격적으로 거래는 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크게 오른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가격이 불안함들은 하반기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경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또렷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궁금하는 그래서 집값이 올라 안 올라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한데 근데 물론 이제 도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도사는 아니죠. 그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알 수는 없지만 하락의 시그널이라든지 또 이전과 다르게 대선 전과 다르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요건들이나 팩트가 좀 생긴 게 있을까요? 지금은 특별히 하락이
나올 시그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대출도 지금 풀렸어요.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시작해서 거래가 이제 원만하게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래량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뭐 2, 3천 건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최소한 서브프라임 때도 한 2천 건 있었거든요. 네. 근데 2월 달에 700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진짜 심각한 반도 안 거예요. 되네요. 네네. 그래서 공급은 되게 많아지는데 네. 수요자가 좀 관심이 없어지면은 미분양들이 확 살아나거든요. 네. 근데 그 미분양도 지금 똑같아요. 예전부터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미분양이 있어야 되는데 미분양이 없다. 근데 지금도 미분양이 없어요. 다만 지방 같은 경우 뭐 네. 대구나 뭐 이런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대구나 이런 데는 지방 특히 경남 네. 그다음에 전라도 일부 지역들은 미분양이 조금 늘어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 인천은 조금 있어요. 인천은 근데 그런 데가 절대적으로 미분양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들이 지금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지 않을까. 네.